생물들 중에는 좀비가 되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좀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자극적인 이야기거리 쏟아내야 되거든요. 네. 자, 오늘도 이제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응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2학년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특별히 이번 토론회를 위해서 아마 이 지구과학 쪽에서 반드시 그 한 분이 오셔야 된다 해서 이렇게 모셨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의 열띤 토론회 아마 가장 핵심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과연 우주에는 외계인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자, 잠깐만요. 듣자마자 이거 바로 올라오시네요.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커요. 이영무 쌤. 귀엽다 죽겠어. 아니 볼륨을 줄여. 볼륨을 잘 나는 별로 들을 안 것 큰데. 같은데요? 본인 볼륨을 적당한데요. 줄이세요. 헤드폰 좀 볼륨을 줄이세요. 제 볼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네. 계속하시죠. 문제 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거. 네. 자, 오늘도 자, 없이 그냥 나갑니다. 네, 바로 네. 그냥 자신들의 의견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벌써요? 네, 그냥 뭐 바로요? 외계인 존재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생각. 혹시 우주인 외계인 보신 분? 직접 보신 분은 없네요. 네. 네. 영화에서는 좀 본 것 같은데 그러네요. 뭐 제가 지금 우주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서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인가요? 네, 우리 은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입니다. 네. 우리 은하군요. 근데 다른 은하에는 있지 않을까? 저는 있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진짜 다들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우선 그냥 개인의 의견, 그냥 그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본인의 이제 기조 발언 비슷하게 간단한 이유와 함께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잘생긴 순서대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러시죠. 네네. 장쌤 먼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혀. 빨리 하시죠. 네네.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이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은 이 별들이 있고 행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지적 생명체가 태어날 확률은 0.0000001%야 하더라도 계속 행성이 남아 돌더라고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2등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우주가 워낙 넓고 별도 많고 거기에 행성도 많을 거기 때문에 외계인은 네.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무슨 그 다차원 우주론 이런 거에 의하면은 똑같은 평행 우주 이런 것도 얘기도 나오는데요.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우주의 개수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면은 똑같은 우주가 반드시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음 다 이제 서로 미루고 다음으로 서로 미루고 눈치를. 지금 제일 잘생긴 장쌤께서 먼저. 저는 외계인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오류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이제 현재 가능성을 따지는 거네. 모든 건 지금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있을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여태까지 발견된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걸 정말 있다고 확정지을 수 있느냐? 확정지을 수 없죠. 확정지을 수 없다는 건 일단은 없다고 믿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정말 자연 발생에서 아주 그 단세포 생물부터 여기까지 분화해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확률이 희박하겠죠. 희박에다가 또 우연히 겹칠 것이고 우주 속에서 많은 그 개체 수를 행성도 많고 항성도 많고 하겠지만
일일이 다 따지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비율은 작을 거란 말이죠. 그 작은 비율도 근데 우리는 크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 크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확률마저 정확할 거냐 과연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필쌤이랑 의견이 거의 이제 일맥상통한데요. 사실 오, 반반 저는 나뉘네. 네, 전 뒤에 지금 이제 배경으로 갖고 온 건데 이거는 이제 과학 갈다라는 책방이에요. 네, 서점 약간 비슷한 건데 이 서점을 이제 운영하는 교수님이 이명현 교수님이라고 이제 한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제가 그래서 이 과학 갈다라는 책방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재작년에 이렇게 강연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교수님이 이제 약간 흰색 옷을 입고 계시는 교수님이 이 책방 주인님이신데 이제 이명윤 교수님이라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적 생명체 발견 프로젝트 이걸 세티. 약자로 이제 세티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세티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총괄 책임자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강의를 들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요 뒤에 나오는 이제 폴 데이비스의 침묵하는 우주를 이제 번역을 또 이명 교수님이 하시면서 이제 그 지적 생명체는 과연 존재할까 어쩔까 또 뭐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뤄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이명 교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네,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또는 외계 행성계를 뭐 항성계를 포함해서 외계 행성계를 이제 탐사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필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고 가능성을 믿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이제 그게 있을 수 있다지 있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지적 생명체가 혹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생명체인가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생각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돌고래도 사실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를 그 주파수. 네, 네, 돌고래 그리고 그 비하 발언. 네, 우리랑 통신하려면은 이 전파 기술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전파 기술이 있는 문명까지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티 하시는 분이 왜 그걸 세티라는 거는 사실 그 전파로 이렇게 외계 문명이랑 통신을 하려는 이제 분이 아, 그분이 생명체가 외계 지적 생명체가 없다고 말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들 있다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들어도 이제 아 없는 쪽이 더 아니 타당하지 그런 훌륭한 않을까라고 분의 생각을 합니다. 강연을 듣고도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럼 과학하는 형님이 강연을 해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 네. 이해할 수가 없군요. 네. 지금 이 토론에서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아 그렇습니까? 아 이해는 네네. 되는데 납득할 수 없군요. 가슴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뭐라고 못하는. 표현해야 되지? 네. 저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토론을 이어나가면 장쌤이 말씀하신 마침 그 2대2로 나뉘었네요. 저는 이게 과학이라 이게 뭔가 좀 치우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이게 재밌게 됐습니다. 저는 저도 다른 장쌤의 거 준비했어. 네. 나도 이게 뭐 외계 다들 외계 생명체나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이게 그 네. 외계인 진짜 네네. 지적 생명체로 얘기해도 되겠네요. 네. 네, 이걸로 지적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저 그 장쌤의 반박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장쌤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 장쌤의 그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장쌤이 지금 목만 나와 있는데 저 밑에 옷이 있을까 없을까? 보이지는 않지만 네네네. 있다고 믿는 것이 좀 더 상식에 맞다. 좀 더 저 일리가 안 입고 있다. 있는데요? 저는 없다고 저 안 입고 있는데? 진짜 저 지금 보여드려요? 말씀 보여드려요? 잘하셔야 돼요. 보여드려요? 옷이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말씀 더 하세요. 네네. 네네.
아니요,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네. 네네네, 할 말이 끊겼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투명 드래곤이란 말도 하고 뭐 투명 유니콘이란 드래곤은 말도 하는데 존재합니다. 아 네.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도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발견되진 않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죠.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일단은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게 맞다고 보고 현재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 노력하고 있죠 현재. 두 번째로는 확률적으로 근데 과연 그렇게 높을까?라는 생각도 좀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논리에 의해서 막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그 생명체가 발현할 수 있는 확률을 과연 제대로 과연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워낙 그 복잡한 정말 뭐 물론 우주적인 그 단위로 보자면 이미 아주 큰 단위긴 하지만 그래서 확률이 아주 작아도 꽤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우리가 계산하는 그 확률조차도 우리가 또 오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 투명 드래곤과는 조금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뭐 유니콘이라든지. 아니 투명 예, 드래곤은 뭐 뭐야 그거는 근데? 인정합니다. 투명 드래곤을 그건 좀 인정. 설명해줘. 나 같은 이렇게 저 아재들은 이제 이해를 못해. 투명 드래곤을. 일반적으로 이제 뭐 투명 드래곤이라는 게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하자면 이제 뭐 믿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발견되진 않은 그 이유가 투명 드래곤이 그 유명한 그 판타지 소설 제목이 네. 나와 네, 있잖아요. 네, 제목입니다. 제목인데 네. 아주 그 유명한 밈이 형성이 돼가지고 네, 투명 내가 드래곤 그걸 모르겠구만. 밈을 받아들이지 네, 못했어. 유명한 전설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네.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제 그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유명한 말 중에 그 버그가 있는 건 증명할 수 있지만 없는 건 증명할 수 없다.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가 없다는 거를 있다는 건 우리가 말하기 쉬운데 알기도 쉽고 없다는 거는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럼 과연 어느 거를 증명하는 게 맞냐? 이게 반반이잖아요. 그렇죠. 없다, 있다 반반이니까. 반반이 아니라 이제 있을 확률이 더 큰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확률의 무한한 문제잖아요. 확률의 문제. 우주가 무한하다 지금은 우주가 유한하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유한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상상보다도.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네. 됐어. 적당한 타이밍에 네. 들어왔어. 네네네네. 제가 든 생각은 이렇게 가면 사실 모든 것이 없다고 증명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투명 드래곤도 네네네. 없다고 증명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사실 이 과학에서는 이제 타당한 근거에 기반했는가 그렇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네, 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투명 드래곤은 그걸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검증하는 과정에 과학적인 단계가 없었죠. 네, 근데 맞습니다. 네. 외계인이 존재하느냐 마느냐는 뭐 물론 부족할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추측 근거들에 기반했다 이렇게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답은 없을 수 있어도 인류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지금까지는 이따 쪽에 베팅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베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죠.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뭐 있다 없다라고 정확히 정하는 건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그쪽이긴 한데,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확률조차도 과연 그게 우리가 계산한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한다라는 거가 제 주장인 거죠. 정말 뭐 자연 속에 지금 화성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찾다 보니까 올해 화성으로 마스 2020인가 탐사선을 보내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굴착기를 직접 파가지고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작년에 보낸 거예요? 예, 작년인가. 왜냐면 스페이스X에서 작년이 그 유인우주선. 화성하고 제일 가까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화성 탐사선을 대거 보냈어요. 네네네. 심지어는 어디서 보냐면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화성 탐사선을 보냈어요.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아랍에미리트였어요. 그러면 코로나도 같이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근데 코로나는 숙주가 없으면 못 살잖아.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탐사선에는 무인 탐사선이니까 다 숙주가 안 갔기 때문에 오래 생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그래서 안 하셔도 어쨌든 됩니다, 채쌤. 거기 채쌤이 화성에 가실 휴. 때쯤에는 예, 휴. 코로나는 네.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네. 아, 네네. 그래서 올해 한 7월 달인가 뭐 그쯤 도착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면 어, 이제 뭔가 좀 발견되지 않을까, 뭐 가능성을 그러니까 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마 지적 생명체는 다들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저도 사실 뭐 있는 점지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근데 그 외계 생명체 지구 밖에 따로 독자적으로 생긴 생명체가 있을 거라는 거는 여기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은 진짜 왜냐면은 우주에서 그 유기물, 그 생명체의 원료가 되는 생명체의 재료가 되는 유기물들이 흔히 발견되는 물질이거든요, 우주에서. 아미노산이라든가 물 이런 것들이 물은 유기물 아니죠. 아미노산이나 또 이제 무기물이지만 생명에 꼭 필요한 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한 물질이거든요, 우주에서. 메탄. 음. 사실 지적 그럼- 생명체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저도 이제 페르미의 제가 찾아보다가 외계 생명체 찾아보다가 페르미의 역설이라는 걸 봤는데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이제 페르미라고 하는 이제 노벨 그 상을 탄 이제 과학자가 페르미 법칙 발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외계 생명체가 있는데 어디에 네. 있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다들 말문이 막혀갖고 어, 어쨌든 그걸 이제 증명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 네. 우리가 우리끼리 여기서 논쟁해봤자 사실 결론은 안 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이게 하죠. 사실 네. 그 장쌤의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야기거리긴 한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페르미 역설에 나오는 이야기거리 중에 대여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주에 별도 많고 뭐도 많고 해서 그래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어딨냐? 왜 안 보이냐? 왜 하나도 발견이 안 되냐? 이런 질문에 어, 대답하는 그 도구인데 대여곽이라는 어떤 뭔가가 있어서 지적 생명체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다가 뭔가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뭔가가 이 문명의 발전을 막거나 절멸시키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다들 사라지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엄청난 장애를 우리는 이미 넘은 되게 대단한 희귀한 지적 생명체들인가? 이 질문이 이제 이 화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넘은 거면 휴 다행이다인 거고 우리 앞에 뭔가 있는 거면 대다수의 문명들이 넘지 못한 뭔가 뭐 바이러스든 아니면 자멸이든 전쟁이든 뭐 그런 걸 하든 그런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 대여과기의 가능성들 중에서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 가상 여곽이라는 거는 세계를 이제 필터 말하는 거죠, 필터. 네, 여곽이. 필터. 대여곽이. 뭔가 빅 네, 필터. 지적 생명체가 빅 아, 필터. 빅 여과기. 필터. 네, 여과기. 여과기, 이 그레이트 예. 필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네. 우리 저도 정확히 채쌤께서는 못 예, 들었어요. 지방 언어가 대, 심하셔서 예, 지방 방언이 심하셔서 대여과기가 여과기. 네. 대여과기가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가상 세계를 개발하게 된다. 그 가상 세계에 그 존재들의 그 지적인 성과들을 다 넣을 수 있게 되면 물질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에너지만 뭐 무한히 공급된다면 그 가상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발견이 안 된다. 뭐 근데 흔히 대여곽이 하면 뭐 핵전쟁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걸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핵전쟁이나 뭐 그래서 바이러스나 뭐 저도 독특해서 이야기거리 가져왔습니다. 음. 네. 근데 이제 근데 핵전쟁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음, 또 정말 뭐 있다고 가정한다면 네. 또 다른 우리가 전혀 상상지도 못한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살아온 걸로만 판단하면 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요새는 진짜 옵티머스 요새는 이제 같은 전염병 이런 걸 더 무서워하잖아요. 사실은 이 그렇죠. 전쟁보다는 네. 전염병으로 인류가 멸망할 거다. 그 원래 그 무슨 영화야? 그 혹성 탈출한 영화도 원작에서는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건데 최근에 만들어진 리메이크 프리퀄에서는 그, 그 바이러스로 멸망하는 걸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그 좀비 종말론도 원래는 진짜 터무니없는 그냥 소설 속의 그런 설정이었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그 발생할 가능성이 뭐 대두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바이러스든 뭐 어떤 형태든 인간들이 이상한 병에 걸려서 서로 옮기고 막 하면서 막
뭐 괴물처럼 돼가는 생물들 중에는 진짜 좀비화되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뭐 조종돼서 물가로 뭐 달려간다던가. 기생 뭐 그, 연가시 같은 예, 거죠. 그 네네. 뭐야 숙주 조종. 해가지고 이제 예. 네네네. 근데 그거는 좀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황당한 가까우긴 얘기가 한데 최대한 자극적인 이야기거리 쏟아내야 네. 되거든요. 그 대여가기 나 대여가기 말고 또 그런 거. 외계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실 좀 더 있는데 그만할게요. 네. 예, 여러분들이 말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역시 그 외계 생명체한테는 야마토포가 최고죠. 예, 우리 싸우라고 지금 하는 것들이 많네요. 네. 여기. 이 PD는 외계인이 있다에 전 재산을 걸 것인가?